어느덧 달력이 딱 한 장 남았습니다. 얇아진 달력만 틈이나 우리 마음도 휑하니 구멍이 뚫린 것만 같은 계절입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보다 더 시리게 다가오는 생각이 있지요. 바로 올 한 해 나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라는 자책입니다. 선생님, 혹시 지금 스마트폰의 사진첩을 한번 열어보셨나요? 1월부터 지금까지 찍어둔 사진들을 쭉 올려보다가 남들은 승진도 하고 손주도 보고 좋은 차도 샀다는데 나는 그저 병원 다닌 기록이나 밥 먹은 사진밖에 없는 것 같아 한숨이 푹 나오시지는 않던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인생을 학교 성적표처럼 매기려 합니다. 통장에 돈이 얼마나 모였는지, 자식들이 얼마나 번듯해졌는지,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한지를 따지며 점수를 매기지요. 그리고 그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마치 낙제생이 된 것처럼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올해도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헛살았어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대여, 오늘 우리는 이 아픈 마음을 억지로 덮거나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그저 그 시린 마음 옆에 가만히 앉아 차 한 잔의 온기처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자책하는 마음이 들 때면 저는 늘 오래된 경전의 한 구절을 떠올립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과 칭찬에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할 때 바위가 굴러가서 산을 옮기는 것 같은 큰 변화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모진 비바람 속에서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주는 것 자체에 있습니다. 올해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냐고 물으셨지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난 여름 그 지독했던 무더위를 당신은 견뎌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밤잠을 설칠 때도 화를 사귀며 참아냈고,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아파도 물리치료를 받으며 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매달 날아오는 관리비 고지서와 약값 걱정 앞에서도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성취를 자꾸만 무언가를 획득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삶이라는 거친 바다에서 침몰하지 않고 오늘까지 숨쉬며 살아있는 것, 남에게 큰 해를 끼치지 않고 밥 한 끼를 따뜻하게 먹은 것,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바위처럼 묵묵히 삶을 지탱해온 위대한 성취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은 온몸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낸 것입니다. 겨울 들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추수가 끝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논밭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보며 황량하다, 비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빈 들판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차가운 땅 속에서는 지난 계절의 뿌리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내리는 눈을 이불 삼아 다음 봄을 위한 숨을 고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수확물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1년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겉보기에 빈손인 것처럼 보여도 당신의 내면은 수많은 감정을 겪어내며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습니다. 오늘 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생각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다면 그저 창밖의 어둠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어둠은 빛이 없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빛을 품기 위해 존재하는 여백과도 같습니다. 빈 들판이 내년을 준비하듯 당신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을까요? 아마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서늘한 생각의 뿌리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에 생겨난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기준과 착각 속에서 피어난 환상일까요? 우리 마음은 참으로 바쁩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남들의 삶과 나의 삶을 저울질하며 보이지 않는 성적표를 만들곤 합니다. 길을 가다 남의 근사한 차를 보면 내 차와 비교하고, 친구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자식의 취업 걱정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소셜 미디어 속 화려한 여행 사진을 보며 나는 왜 저런 경험을 못했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기준, 즉 욕망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 나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아픔입니다.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지어낸 것과 같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느끼는 절망감 또한 실제 세상의 객관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루어야 할 것이라는 기준을 세우고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작용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스스로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그 그림자에 놀라 도망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성취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결과물, 만져지는 소유물로만 생각합니다. 통장 잔고, 자녀의 성공, 건강검진 결과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삶의 진정한 가치는 그런 외형적인 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이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움켜쥐고 놓지 못할 때 그 공허함과 결핍감이 우리의 현재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괴로움은 외부의 상황 때문이라기보다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우리 마음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루지 못했다는 그 생각 자체에 묶여 스스로를 가두는 셈입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은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에게 매긴 성적표일 뿐 삶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고 자책할 때 그 마음 속에는 또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시선 속에서 더욱 움츠러들곤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의 덕담 아닌 덕담, 동창회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성공담, 심지어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우리 부모님은 뭘 하셨을까 하고 생각할까봐 노심초사하는 마음까지 말입니다.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 그 거울이 사실은 타인의 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습니다. 남들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더욱 깊게 파고듭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스스로를 용납하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대여, 과연 타인의 시선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결정하는 것일까요?
오래된 지혜로운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간다. 다른 이의 길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우리는 타인의 삶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혹은 우리의 삶이 초라하다고 느끼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의 취업이 늦어져 주변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거나 배우자가 승진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스스로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의 뿌리를 잘 살펴보세요. 그것은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타인의 평가에 묶여 스스로를 괴롭히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심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 나 자신을 너그럽게 품어주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지난 한 해 동안 수많은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인내와 이해를 보여주었습니까? 혹시 자식에게 잔소리 대신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며 묵묵히 응원했습니까? 층간소음으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도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 한 번 더 숨을 고르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홀로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고 말동무가 되어드린 그 시간들은요. 우리는 이루지 못했다는 생각에 갇혀 정작 관계 속에서 내가 주고받았던 수많은 따뜻한 마음들, 인내하고 배려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충분히 값지고 수많은 관계 속에서 당신만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우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그 시선을 과장하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당신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를 괴롭히는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고통의 무게는 우리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아니라 그 짐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손의 악력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선생님, 지금 주먹을 한번 꽉 쥐어 보십시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 만큼 세게 말입니다. 1분만 지나도 손이 저리고 어깨가 뻐근해질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는 절망감은 어쩌면 지나간 시간과 결과에 대해 내 뜻대로 되었어야 했다는 생각을 이처럼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통증입니다. 선가에는 방하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한자 같지만 그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들면 그 짐을 잠시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는 것을 마치 인생을 포기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자식 걱정을 내려놓으면 부모 노릇을 못하는 것 같고, 노후 걱정을 내려놓으면 당장이라도 큰일이 날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걱정의 보따리를 머리맡에 이고 끙끙 앓습니다. 일상의 예를 들어볼까요? 냉장고 청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깊숙한 곳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반찬통이 있습니다.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이걸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아이고, 아까워라 하면서도 미련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그래야 냉장고에 신선한 재료를 넣을 공간이 생기니까요. 우리의 지난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시간,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결과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같습니다.
그때 내가 주식을 팔았어야 했는데, 그때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며 상한 음식을 붙들고 있어봐야 마음의 냉장고만 더럽혀질 뿐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 실패한 1년이라는 팩트가 아니라 성공했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창밖을 보십시오. 나무들은 잎을 떨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잎을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나무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말라 죽거나 가지가 부러집니다. 잎을 다 떨구고 빈 가지가 되어야 비로소 겨울의 찬바람을 통과시키고 다가올 봄에 새순을 틔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빈손이라고 느끼는 지금이 오히려 묵은 것을 털어내고 가장 가벼워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에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연습을 해봅시다. 억울함이 올라오면 내가 또 지난 일을 꽉 쥐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쥐고 있던 주먹을 스르르 펴보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듯 안경을 벗어 탁자에 올려두듯 그 마음을 그냥 바닥에 툭 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올해는 여기까지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내려놓음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게으름이 아닙니다. 꽉 쥔 손을 펴야만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 후회를 멈춰야만 비로소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꽉 쥐었던 주먹을 폈으니 그 빈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아무것도 잡은 게 없어 허전하신가요? 아닙니다.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들을 쓰다듬을 수 있는 손이 되었습니다. 거창한 성과나 남들의 인정을 잡으려던 손으로는 정작 내 곁에 있는 작고 소중한 행복들을 만질 수가 없었지요. 오늘 밤은 그 빈손으로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숨겨진 작은 보석들을 찾아내는 연습을 해보려 합니다. 선가의 옛 스승들은 평상심이 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깨달음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잠자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삶의 진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룬 게 없다고 한탄하는 것은 삶을 너무 거창한 드라마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구할은 밥을 짓고 빨래를 개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소한 순간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소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빈 껍데기가 되지만 이 순간들을 살아냄으로 인정해 줄 때 삶은 빛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딱 3일만 잠들기 전에 마음의 눈으로 보석 줍기를 해보십시오. 거창한 보석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창문으로 들어오던 햇살 한 줌, 점심때 먹은 김치찌개의 따뜻한 국물 맛, 산책길에 우연히 마주친 길고양이의 눈빛, 혹은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건넨 가벼운 눈인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수첩을 하나 꺼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나의 업적 리스트라고 적어보세요. 그 아래에 이렇게 적는 겁니다. 오늘 아픈 무릎을 이끌고 마트까지 다녀왔음. 자식 전화를 받고 잔소리 대신 고생했다고 말해주었음. TV를 보다가 크게 한번 웃었음. 남들이 보면 그게 무슨 업적이냐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내 발로 걸어 다닌 것, 남에게 돈 빌리지 않고 내 밥벌이를 한 것, 화가 나는 순간에 한 번 참아낸 것, 이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장 뒤에 하지만을 붙이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오늘 운동을 다녀왔다. 하지만 30분밖에 못했다. 청소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집이 지저분하다. 이 하지만이라는 접속사가 우리의 성취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오늘부터는 문장을 마침표로 딱 끊는 연습을 하십시오. 오늘 운동을 다녀왔다. 끝. 청소를 했다. 끝. 그 뒤에 어떤 토도 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애썼고 움직였고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실천이 하나 남았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고 자리에 누워 당신의 오른손을 들어 왼쪽 가슴 위에 가만히 얹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그 진동이 손바닥에 느껴지실 겁니다. 이 심장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당신이 절망하며 한숨 쉬는 순간에도 단 1초도 쉬지 않고 당신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몰라줘도 당신의 몸만은 당신을 살리기 위해 이토록 치열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채 나지막이 소리내어 말해 보십시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았다. 이만하면 잘 버텼다. 고맙다. 쑥스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리고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니까요. 이 따뜻한 위로가 스며들 때 차갑게 식었던 마음의 방에 작은 온기가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따뜻해진 마음을 안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눌 준비가 되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삶의 굵은 자국을 남기려 애쓰는 걸까요? 마치 눈 덮인 길을 걸을 때 발자국이 깊게 패여야만 내가 여기 지나왔다고 안심하는 여행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선생님, 오늘 밤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 나뭇가지를 흔들고 창문을 두드리지만 허공 어디에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래도 바람은 존재했고 새삼의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불교의 가장 오래된 지혜 중 하나인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은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지나간 과거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에 마음을 저당 잡히지 말고, 흐르는 물처럼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올 한 해를 물 흐르듯 보내지 못하고 자꾸만 고인 물처럼 썩히며 왜 더 많이 채우지 못한 날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새는 드넓은 하늘을 날아가지만 뒤돌아보면 그 어디에도 비행의 자국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국을 남기지 않기에 새는 자유롭습니다. 만약 새가 자신이 날아온 길을 일일이 기억하고 그 궤적을 남기려 했다면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날개조차 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올 한 해 병원비를 걱정하며 흘렸던 눈물, 자식 문제로 뜬 눈으로 지새운 밤, 텅 빈 통장을 보며 내쉬었던 한숨들은 모두 허공을 나는 새의 날갯짓처럼
그 순간 당신을 살게 했던 치열한 몸짓이었습니다. 그것이 훈장처럼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남지 않았다고 해서 그 비행이 무의미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마음 한 잔의 온기가 편안한 밤과 한결 가벼운 내일을 준비할 힘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